안녕하세요. 한국반려동물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원진 훈련사입니다. 이게 소녀의 집이거든요. 근데 굳이 네. 장난감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갔나 싶었는데 네. 또 다시 와가지고 이 심리가 뭐인 것 같으세요? 우선은 지금 영상 속에서 네. 행성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우선은 소녀에게 와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을 했다는 거는 소녀와 함께 놀이를 시작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월감을 표출을 하는 거예요. 네 장난감 내 거야. 그리고 너 옆에서 이렇게 재밌는 것도 가지고 놀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그 우월감이라는 게 좀 네. 자랑도 있고 그런 거. 아, 그쵸. 소녀는 자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소녀가 스트레스 받아야 할 수도 있는 걸까요? 소녀의 입장에서는 나 놀기 싫어. 귀찮아. 좀 네. 쉬고 싶어. 네. 라는 개념이 컸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소녀의 선택이기 때문에 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행성이 같은 경우는 와서 머물다가 다시 자리를 바꾸잖아요. 네. 그 자체가 얘 놀기 싫구나 나랑. 심심해. 재미없어. 하고 자리를 떴다가 다시 시도를 하러 온 거죠. 보이시죠? 네네네. 어떤 네네. 의미인가요? 우주 같은 경우는 외식호기 견종이잖아요. 네. 외식호기 견종이 가축몰이를 했던 네. 아이들이에요. 네. 가축몰이를 하던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목덜미를 문다거나 네. 발 뒤꿈치를 물어서 몰이를 하는 놀이 방식으로 많이 적용이 돼요. 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방식이 하나의 의사소통 방식이자 놀이 방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보기에는 되게 격해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싸울 수도 있다라고 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럼 충분히 있죠. 그냥 둘이 노는 거죠. 네. 만약에 싸움을 네. 우주가 한다고 하면은 네.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연출하게 되는데 네. 지금 영상에선 전혀 그런 분위기 없이 네. 둘이 화기애애하면서 잘 노는 모습을 보이니까 네. 싸움의 개념보다는 놀이의 한 방법으로 네. 볼 수가 있죠. 네. 혹시 강아지들이 싸우게 되면 한눈에 봐도 잘못됐다라는 게 느껴질까요? 그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 으르렁거림이랑 눈빛이 변하고 네. 아이가 으르렁거리면서 상대방의 위에 서려고 해요.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경직된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죠. 소녀가 계속 의자에 올라가거든요. 되게 많이 해본 솜씨 같지 않나요? 올라가는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네. 다리도 쭉 펴고 갔네요. 네. 근데 제가 컴퓨터에 앉아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네. 그걸 옆에서 보면서 저처럼 따라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의자에 이렇게 올라가서 자기도 사람처럼 앉아있더라고요. 훈련을 시키거나 하지 않았는데 내려오라고 하면은 막 자꾸 손줘요. 싫다고 뭔가 싫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네네. 급기야는 제가 억지로 내리려고 하면 이래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내려보내거든요. 훈련사님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소녀가 네. 앉아있는 자세랑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장난감 같은 거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네. 내려오기 싫어하고 보호자님이 내리려고 해도 네. 거부감을 표현한다는 것 네. 자체는 소녀에게 의자는 제2의 하우스가 된 것 같아요. 네. 하우스요? 아마 어릴 때부터 네. 보호자님께서 의자에 앉아서 뭐 작업을 하신다거나 했을 때 네. 무릎에 올라와서 예쁨을 받았다거나 네. 그런 경험이 이 아이에겐 의자라는 공간 자체가 나에게 편안함을 제공해주고 네.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네. 그런 역할로서 자리를 잡는 거죠. 혹시 아까 여기 오자마자 네. 소녀가 장갑을 훔치는 걸 보셨나요? 네, 봤어요. 봤죠? 네네. 보셨죠? 이것도 제가 옷을 이렇게 벗어놔요. 그러면은 몇 분 뒤에 쓱 와가지고 가져가요. 옷을 특히 좋아하거든요. 네네. 이렇게 다 모아두는구나. 네, 집으로 모아둬요. 모든 걸. 네. 심지어는 제가 있는데
보란 듯이 옷걸이를 훔치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리트리버에게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리트리버라는 견종 네. 자체가 네. 사냥감을 회수해오는 견종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사냥감을 회수하는 경험이 없이 반려화되다 보니까 네. 집안에서 뭔가를 물고 자기 안정된 곳으로 들어가는 걸 좋아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처럼 소녀는 욕심이 나는 물건은 찜해놓고 있다가 보호자님이 안 계시거나 혹은 계시더라도 네. 자기는 그거를 얻어야만 성취감을 얻는 거예요. 맞아요. 네, 지금같이 물건을 가져오는 거는 놀이를 시작해달라는 의미가 커 보여요. 이런 경우에 옷걸이로 놀아주게 되면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지 않나요? 그쵸. 잘못된 규칙이 성립이 될 수가 그쵸? 있어요. 이럴 때는 안 놀아주는 게 맞는 거죠. 맞아요. 요 부들부들 떠는 상황은 내가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하고 싶은 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참는 거죠. 맞아요. 못 참지만 참는 거죠. 네. 보시면은 이제 눈빛이랑 네. 귀가 넘어가 있는 거. 네네. 네,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편안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입맛 다시는 게 나오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많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이런 행동들이. 그리고 또 우주 건데 네. 배변 패드 위에서 자요. 이렇게 자는 거예요? 네. 우주 위에서. 되게 놀랍죠. 보통 강아지들은 먹는 곳, 자는 곳, 싸는 곳이 구분이 돼 있어요. 네. 싸는 곳과 자는 곳을 구분 안 하게 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좁은 케이지에서 생활을 많이 했다던가 아니면 좁은 공간에서 묶여서 이제 지났다거나 그런 아이들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는 행동인데, 왜냐면은 요런 아이들은 싸는 곳에서도 자고 자는 곳에서도 또 싸야 되잖아요. 네.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자신의 변 냄새가 나는 곳, 거기를 잠자리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죠. 어떻게 보면 씁쓸하네요. 그쵸. 제가 봤을 때 소녀는 굉장히 매너가 좋은 아이 같아요. 그래요? 네, 작은 아이뿐만 아니라 큰 아이들에게도 매너를 충분히 잘 지키는 아이 같고, 큰 강아지들이 작은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걸 인지하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맹견 종류라든가 사냥에 특화된 견종 같은 경우는 가끔씩 그런 본능들이 나타나서 작은 아이를 사냥감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매너 있는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을 보호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본능에 의해서 작은 아이를 또 다르게 인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사님이 보시기에 누구 네. 서열이 가장 높아 보이시나요? 서열, 제가 지금까지 봐서 느꼈던 부분은 요 아이들 간에 이제 서열은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요 아이들 캐릭터에 맞게 서로 간에 그 조화는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서열이 정말로 정해져 있다면은 일방적인 경우가 많죠. 하나이가 다른 하나에 대한 모든 행동을 통제하고 간섭하고 지배력을 가지려고 하는 행동들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요 무리에서 제가 봤을 때 서열은 1등밖에 없네요. 보호자님. 저요? 네. 갖고 와! 그 서열이 있는 게 더 좋은 다견가정일까요? 아니면 서열이 없는 게 더 좋은 다견가정일까요? 저는 지금이 네. 좀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아이들이 서열을 가지게 되면은 보호자님께도 그 서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보호자님에 대한 공격성이 나타나거나 싫을 때 의도거리를 지속적으로 표현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보호자님이 그 서열에서 네. 가장 큰 리더로서 네. 작용이 돼야 되는 게 네. 좋죠. 우주가 하나 둘 하면 짖어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우주 하나 둘. 이유를 네네.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사진을 찍는데 네. 하나 둘 하는데 갑자기 짖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어느 날부터 짓게 된 거예요? 그냥 하나 둘 했을 네. 때부터요. 그래요? 하나 둘 하니까 짖더라고요. 원래 집에서도 평소에 하나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세요? 아니요, 안 썼다가 네. 짖는 거 보고 제가 웃겨가지고 네네네. 더 자주 쓰긴 했어요. 그죠? 하나, 둘. 잠시만요. 몇 가지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네. 우주, 시작! 시작! 하나. 하. 하. 하나. 네네.
일단 하나 둘 중에서 하나만 해도 이제 지짐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그 단어에 대해서 뭔가 인식이 돼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근데 그게 어디서 어떻게 규칙이 성립이 됐는지는 네. 따져봐야겠는데 네. 저도 이 부분 신기한데요.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 네. 네, 그 과정까지는 저도 의문이네요. 이렇게 미스테리네요. 근데 중요한 건 너무 귀엽다. 사회성이 부족한 강아지의 사회성을 길러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양하게 있죠. 사회성이 부족한 강아지가 어떤 아이인지에 따라서 연령대별로 뭐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성장인지 아니면 노년인지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다 달라지고 대표적인 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책. 네, 아이들 산책 나가서 충분히 냄새 맡게 해주고 네.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성을 길러주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실수하는 부분 중에 네.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 반려견들이 많은 장소로 데려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은 보통은 그 아이들과 잘 어울리기보다는 네. 겁을 많이 먹게 돼요. 그렇게 겁을 먹은 아이들은 반대로 오히려 사회성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제가 행성이한테서 느꼈던 부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걸 말씀해 주신 네네. 것 같은데 거기서 좀 성격이 나쁜 강아지를 만나서 그렇죠. 오히려 사회성이 더 안 좋아진 것 같다라는 걸 제가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제가 지금 반려하고 있는 아이도 한번 위협을 당했어요. 그런 강아지한테. 그때부터 저희 아이도 지금까지도 반려견을 조금 무서워하거든요. 다른 반려견들은. 그래서 만날 때는 충분히 매너 있는 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적은 수, 뭐 한 마리면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점점 매너 있는 아이들을 늘려가면서 만나게 해주는 게 사회성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소심한 아이일수록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애견 훈련사는 어떻게 해야 될 수 있고 또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지. 우선은 네. 제 케이스를 기준으로 설명을 네. 드릴게요. 네. 애견 훈련사가 되는 방법은 굉장히 많지만은 네. 저도 아카데미를 통해서 네. 이제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네. 훈련사의 길을 걷다가 네. 지금은 아카데미에서 또 훈련사로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런 것처럼 아카데미와 같이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 정확한 그 교육 과정에 대한 커리큘럼에 대한 교육을 받고 네. 이론부터 실무에서 이제 필요한 실습까지 네.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면은 네. 아마 원하시는 전문 분야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